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게 너무 N잡에만 치우쳐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이렇게 한편으로 학교로 데려오면 네. 이게 어떤지도 궁금하긴 해요. 이게 퇴근 이후에 내 시간과 체력을 또 달리 필요로 하는 일을 계속 병행하면서 피곤할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역효과라고 생각하면 피로가 누적된 상태로 출근을 해서 아이들에게 조금 부정적 에너지가 발산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선생님이 가질 수 있는 긍정적인 강점은 뭘까요? 우선 첫 번째는 사실 저도 이렇게 부업을 시작할 때 이게 내 본업에 절대 영향을 끼치면 안 된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 절대 체력도 계속해서 증진할 수 있는 운동 놓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네. 두 번째는 만약 이게 내 본업에 영향을 끼칠 거면 나는 무조건 그만두겠다라고까지 생각을 했어요. 부업을 그만두겠다.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예, 왜냐면 분명히 제가 하는 것들을 누군가는 알게 될 텐데 그러면 저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시선이 좋을 수 없다. 그러면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마이너스인 요소들만 계속 가지고 가는 거다. 저 녀석은 맨날 부업 하더니 예. 학교에서 저렇게 뭐 이럴 수 예,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절대 학년부장이라든지 제안이 왔을 때 무조건 하겠다.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과감하게 중단하신 적도 있다고. 그래서 지금 맞아. 19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부장을 역임하고 있고 네. 학교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네. 하는데 어쨌든 네. 이런 것들이 내 체력도 계속 기르고 이런 상황들을 서로 조절하려다 보니까 네. 결국엔 하나를 얻게 되면 사실 하나는 잃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거? 저는 술자리를 포기했습니다. 정말 과감하게 이제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네. 술을 먹지 않고 그냥 저의 인생에서는 이제 술이 없습니다. 술자리는 가는데 술은 안 드신다. 예. 그런데 숙취가 좀 있으시구나. 예, 많이 네. 근데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제 본업이 끝나고 남는 시간에 컨텐츠를 만드는 일에 매진하다 보면 피곤이 쌓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다른 이제 분들께서는 그 학교 본업이 끝나고 술을 마시느라 피곤이 쌓이시잖아요. 예, 뭐 이게 또 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어쨌든 피곤이 쌓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동등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사실 그렇게 무리하지 않고 하는데 좀 주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안 쓰는 방법을 쓰려고 네. 최대한 연구도 많이 하고 그래서 블로그에 있는 글을 가지고 네. 유튜브를 만들고 또 여기 있던 컨텐츠들을 가지고 인스타그램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시스템도 좋아하시는데 효율도 되게. 네. 매우 중요하다고 한정되어 그러니까. 있다고 여기. 저도 이게 딱 순환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선순환을 만들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뭐 예를 들면 저의 에너지도 한계가 있는데 근데 그 에너지도 쓰고 넣고 이런 걸 항상 고민하는데 아까 운동을 잠깐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 에너지 서클을 하루 정도 혹은 하루 이틀 정도로 봤을 때는 그 에너지 쓰는 게 뭐 부업이나 학교 일이라면 채워지는 것들은 어떤 것들로 채우시는지. 저는 주로 이제 지금은 와이프랑의 대화라든지 이런 걸로 채우고 그다음에 평소에 축구나 헬스를 좋아하는데 사실 헬스는 건강을 위해서 억지로 하는 것 중에 하나였고요. 예, 축구를 워낙 좋아해서 일주일에 2번씩 하고 있고 지금도 예, 그리고 일요일에는 아예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축구를 하러 가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좀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딱 지정을 해서 그것만큼은 놓칠 수 없다. 그래서 이 시간은 지키자라는 생각으로 네. 하다 보니까 그게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또 체력 증진도 되고 좀 좋더라고요. 저도 달리기를 하는데 하고 네. 나면 딱 에너지가 차는 느낌이 맞아요. 딱 근데- 씻고 그치. 나와. 근데 이 얘기를 이제 여자 선생님들은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으니까 아림쌤 좋은 거 한번 추천해 주시면 나만의 이렇게 네. 선순환. 저도 근데 사실 그 헬스장을 가는데 유산소랑 무산소랑 이렇게 약간 반반 느낌으로 하고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끝에 방금 말씀드린 다 끝나고 그치. 그 맛에 한 거지. 네, 그 맛에 그러니까 갈증을 이제 채워주는 나의 그 여유 시간을 잠깐 즐기는 그 시간이 저를 챙기는 것 같아서 일단 자기 만족이 되게 크고 실제로도 뭔가 그 혈액순환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맞아요. 들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저의 뭔가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루틴인 것 같아요. 느낌이 아니에요. 진짜 나이 맞죠? 들수록 중요한 건 혈액순환. 혈액순환. 여러분, 유산소 운동 건강. 반드시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아무튼 운동은 진짜로 너무너무 추천하는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 지금 사실 글쓰기랑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독서라는 컨텐츠로 꾸준히 발행도 하시고 글쓰기를 하셨는데 이것들이 수업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나요? 그럼요. 어떻게 들어와요? 우선 제가 아이들에게 예전에 지도했을 때는 정말
정말 일방적인 수업을 많이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콘텐츠를 생산하고 내 생각을 정리하는 것에 대해 중요성을 제가 깨닫다 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위주로 아이들에게 이제 지도를 하게 되고 아이들도 훨씬 더 성장이 빠르고 그리고 깊이 있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전에 썼던 글들과 지금 쓰는 글들을 봤을 때 진짜 많은 차이들이 있더라고요.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도 예전에는 단순히 저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였다면 그 안에 있는 의미를 묻는 질문들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좀 아이들이 성장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떠오르는 수업 중에서 이건 내가 생각이 너무 잘했는데? 약간 뿌듯한 수업 하나 예시로 그러면 우선 사회 이제 세계와 관련된 수업을 했는데요. 이제 NGO 이런 거? 그 수업이 워낙 영상으로만 이제 진행할 수 있는 사실 수업으로 맞습니다. 바뀔 수 있는 그런 아주 쉬운 또 단원이기도 한데 이제 아이들이 직접 태블릿을 가지고 자료를 조사하고 서로 질문을 던지고 또 세계 여러 나라 서로 소개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뻔히 그러면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뭐 좋은 관광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이제 돕는 방법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대체 왜 이런 이유로 어떤 이유로 발생을 했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스스로 의견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들이 어떻게 그 생각이 그렇게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단순히 세계에서 이제 그러니까 6학년의 그 세계 단원이 세계를 소개하는 내용인데 문화 뭐 이런 거 이제 저 역시도 그런 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제가 소개하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이제 설명하는 과정이 단순히 겉핥기식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보는 것들을 연습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논설문 쓰기라든지 뭐 글쓰기들을 하면서도 아이들이 그런 쪽으로 생각하게끔 제가 계속 발문을 던지고 아이들도 그러다 보니 이제는 질문을 할 때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더라고요. 학습적인 면에서는 그런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김항재 쌤 있으셨죠? 헬스 하시는 거. 그거 보면서도 아마 선생님들 중에서 무슨 헬스랑 교사랑 무슨 관계 어떤 관련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했지만 그때도 이제 우리가 그런 말 했었잖아요. 교사의 모든 이런 경험들은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갈 수 있다. 심지어 이렇게 N잡까지도 승화되는 그렇죠. 컨텐츠를 생산하면서 뭐든지 열심히 하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근데 사실 말씀은 다들 안 하셔도 이미 하고 있으실 것 같다고 너무 느끼는 건 선생님들 주변엔 늘 책이 있어요. 어느 교실을 가든 늘 책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읽기만 하시지 마시고 기록으로 조금 더 한 스텝 가는 거를 만들어 보시면 정말 태근맨 선생님을 넘어서는 어떤 분들도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한 말씀을 듣고 싶은 게 저도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권하는 걸 많이 하는 편인데 돌아오는 답변 중에서 안타까운 답변이 어떤 답변들이 있냐면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자신감이 약간 내가 이걸로 할 수 있을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좀 조언? 저도 그런 고민들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계속해서 오늘 무슨 블로그 전문가처럼 이야기를 드리는데 저희가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는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를 아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저는 항상 만다라트를 작성해 보라라고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요. 이제 가로 9칸, 세로 9칸에 총 81칸에 내 목표라든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작성해 보는 과정인데 그 되게 정말 재밌는 게 그 81칸을 채우려는 욕구가 계속해서 생각 정리를 할 수 있는 욕구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내가 뭔가 하나 세웠을 때 거기에 대해서 빈칸들을 채워가면서 고민하는 연습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았다면 이제 거기서 내가 만약 정말 좋아하는 것들로 뭔가 하나라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이든 블로그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 포인트가 이제 남한테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좀 막히시는 자신감이 딱 내가 보여줘도 아직은 내가 준비가 덜 된 그런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그런 걸 뚫었던 경험은 뭐냐면 이제 특정 유튜브를 보게 됐는데 그 유튜버 분께서 딱 한마디를 하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강사분들을 봤을 때 마치 고수가 초보를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게 아니다.
초보는 왕초보를 가르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려는 이야기라든지 제가 하려는 콘텐츠들이 정말 별거 없어 보이지만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초보자가 왕초보자를 가르친다는 마음으로 접근을 하시면 선생님들께서 이미 하고 계신 학급 경영이든 네. 아니면 아이들 지도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콘텐츠가 될 수 있다는 거. 네. 특히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신규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연차가 어느 정도 있으신 선생님도 그쵸. 계실 것 같은데 네. 그 선생님들께서는 이미 그 시간이라는 경험을 가지고 네. 계신 거고 네. 그거를 풀기만 해도 신규 선생님들에게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조금이나마 마음을 낮추고 시작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 그럼 지금 굉장히 다양한 채널로 다양한 활동도 하고 계신데 혹시 현재 목표가 설정된 게 있으신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이 더 있으신지도 궁금하네요. 네. 제가 처음에는 정말 단순히 기록을 좀 열심히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했고 두 번째 스텝에서는 내가 월급의 수익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세 번째는 이제 부수입으로 월급보다 조금 그래도 넘어보는 경험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게 제 꿈이었고 네 번째는 이제 이런 지식들이 쌓이면 선생님들에게 진짜 많이 알리고 싶다라는 게 꿈이었는데 이 앞에 네 가지는 정말 운이 좋게도 한 번씩 그래도 이뤄봤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목표는 이제 유튜브에는 경제적 자유를 꿈꾸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희 교사라든지 공무원에서 이룰 수 있는 꿈은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면 사실 이 직업과는 결이 좀 맞지 않는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저랑 생각이 똑같아요. 다행입니다. 저도 좀 너무 계속 말씀. 그래서 경제적 자유보다는 저는 선생님들이 지금 고민하고 계시고 이 영상을 클릭하신 이유는 경제적 여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여유라는 감정이 진짜 저희 삶에 굉장히 필요한 감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유가 있을 때 사람을 대할 때도 더 편하게 대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 교육할 때도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제적 여유를 조금 더 제가 확실하게 누리면서 주변 선생님들에게 그 여유를 얻는 방법들을 많이 알리고 싶다는 게 제 목표입니다. 와, 경제적 여유라는 말이 참 좋네요. 그 단어 좀 써도 돼요?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좀 비판하는 얘기들을 좀 했는데 좋은 단어 같아요. 경제적 여유. 아니 오늘 썸네일 제목 하나 나온 것 같은데요? 경제적 여유, 퇴근 매사. 두 가지 키워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경제적 여유를 넘어서 저는 항상 저도 뭔가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학창 시절에 항상 이제 시험을 잘 보고 점수를 잘 받고 좋은 대학에 가고 직업을 갖는 것까지가 제 목표의 끝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굉장히 수동적인 학생이었고 항상 그런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나도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제교육의 전문가 이렇게 달구쌤처럼 저도 뭔가 앞에 수식어를 붙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는데 하다 보니 제가 그러면 선생님들의 콘텐츠 제작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그런 것들로 저를 브랜딩하고 싶다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 와우, 멋있네요. 벌써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퇴근맨 선생님 모시고 한번 순고쌤 인터뷰 진행해 보았는데요. 오늘 소감 한번 이야기 나누면서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어떠셨어요, 선생님? 우선은 제가 정말 긴장을 좀 많이 했는데 두 선생님께서 너무 잘 리액션도 해주시고 질문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사실 이 인터뷰 자리에 오면서 가장 제가 감사했던 것은 제가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두 선생님 덕분에 제 생각도 정리하고 제 경험들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셨어요? 또 저는 얻는 게 있는 인터뷰였습니다.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경제적 여유. 좋은 단어 한 개 얻었습니다. 경제적 여유. 충분해요. 여기서 많이 쓰는 걸. 경제적 여유. 경제적 네. 여유의 삶을 저희와 함께 누리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앞으로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고민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했었는데 오늘 정말 또 인터뷰하면서 많이 배워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또 다양한 순고쌤 모시고 인터뷰 이어나갈 테니까요. 선생님 다음에도 같이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순고쌤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